국부 이승만 박사의 그 세 가지 업적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. 봉건주의 구습을 타파하신 그런 개혁가요. 또 일본 제국주의를 향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독립의 투사요. 그리고 해방을 건국하셔서 국제 공산 세력과 싸워서 물리친 위대한 반공의 투사로 정말 민족사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그 위대한 위인이 국부 이승만 박사님이십니다. 근데 놀랍게도 이승만 박사가 서거했을 때 1965년 7월 19일 날 하와이에서 서거했을 때에 이틀 후 7월 21일 날 박정희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. 왜 열렸는가 하니 민복기 대법원장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행동 금지법을 폐지하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승만 박사가 하야하신 후에 이 장년 정권이 내각제를 하면서 아주 내각제로 만들어서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렸잖아요. 그러면서 구자유당 정치인들을 활동하지 못하게 정치활동 금지법을 만들었고 1년 후에 5.16 혁명을 통해서 또 혁명을 통해서 또 이 법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적인 행위를 못하도록 이 금지법을 만들었는데 그 금지를 해제하는 법안을 토의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게 그 당시 회의 원문인데 오래돼가지고 한문으로 돼 있고 해서 해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또 공화당에는 참 훌륭한 인재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해독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행동의 금지를 해제한다. 이유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일합방 이후에 해외에 망명 가셔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반생을 바쳤으며 건국 후에는 초대로부터 3대에 이르기까지 연 12년에 걸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기초를 닦고 반공체제 확립에 이바지한 공헌이 지대하며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. 5.16 혁명 후에는 만리 이역에서 병상에 누워 신음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발전과 혁명 과업 수행에 정신적인 공헌을 하는 등 그 공적이 다대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. 그래서 앞에 세 가지는 조원지 대표님이 말씀했는데 놀라운 거는 하와이에서 5년 동안 이역만리에 있으면서 5.16 혁명 정신을 공유하고 고취하고 정신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중대한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.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도에 그 김종필이를 미국과 일본에 보내서 한일회담을 할 때에 하와이를 들려서 이승만 대통령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그때 2만 불을 지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김종필이가 얼마 전 죽기 전에 책에 썼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날로 이화장에 가서 물었습니다.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? 그랬더니 그 하와이 병원에 온 거는 맞대. 그런데 2만 불을 준 적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2만 불 배달 사고를 한 것 같아요. 프란치스카 연구인이 얼마나 청렴결백하고 검사하신 분입니까? 콩나물 하나도 가계부에 적는 분인데 2만 불을 주었다?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이죠. 근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. 자, 어쨌든지 간에 박정희 대통령은 모시려고 했는데 이미 그 당시는 이승만 대통령이 고령으로 주치의가 비행기 타면 절대 안 된다고 주치의가 비냈기 때문에 한국에 오시지 못했던 겁니다. 자,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국부 이승만 박사와 5.16 혁명은 역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결국 이러한 위대한 두 지도자에 의해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개발도상국가인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공식적으로
국제기구에서 선언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정말 우리 공화당만이 이 탄핵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, 그래서 헌법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까지도 바로잡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청렴결백하게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투쟁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고칠 것이 하와이로 요양 가신 것을 망명 갔다고 해서 망명 역사가 되어버렸어요. 그래서 1960년 5월 28일 날 하와이에 가셨는데 경향신문이 어떻게 요걸 알고 특종으로 신문에다가 보도를 했습니다. 하와이 망명가다. 경향신문의 보도가 역사가 돼버렸습니다. 촛불난동이 국정농단이라는 찌라시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절대 망명이 아니고 2, 3개월 요양 가신 것이고, 요양을 가기 위해서 허정 내각수반이 공항에까지 마중을 나왔고, 이수영 외무부 차관이 비자를 내줬고, 주미대사 맥키나기가 와서 또 환송을 했고, 그 다음에 고령으로 가시니까 영어를 잘하는 특별 경찰관 3명을 뽑아가지고 너희들 잘 모시라 그래가지고 비행기에 태웠습니다. 이승만 대통령이 비행기 탔는데 젊은 애들이 들어오니까 너희들 뭐야? 예, 각하를 잘 모시랍니다. 무슨 소리야? 젊은 사람들은 고국에 남아서 나라 살려야지. 당장 내려. 그래서 내리겠습니다. 못 가게. 이게 대한민국이고 이게 위대한 역사고, 미국 측에서는 왜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모셨느냐. 심지어 그때 항공기가 CAT 항공기라고 시빌 에어 트랜스포라고 CI에서 운행하는 특별 항공기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까지 배려해서 한 이유는 뭔가 하니 6월 달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기로 됐거든요, 대한민국에.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미국이나 그 당시 정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잠깐 국내를 비워줬으면 하는 거예요. 이 아이젠하워가 한국에 오면 이승만 대통령 안 만날 수 없잖아요. 그러면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곤란한 것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하와이 요양 가신 거를 막는 것 같다. 이거 정말 피가 끓는 그런 왜곡이고 역사 왜곡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확실히 있게 가지고 모든 이 좌파의 거짓, 결국 이 거짓의 뿌리가 결국 탄핵 내란까지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러한 올바른 역사를 바로잡고 탄핵을 바로잡고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전부 다 사명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